어머니 아들입니다. 14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4월 16일 그리고 꽃을 보내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다. 아마도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의 참사를 하늘도 잊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한 하루이다. 아들은 아침 운동을 하다가 인조 잔디에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고 붉은 피가 뚝 흘렀다. 통증이 온몸으로 밀려온다. 아프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아들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리고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아들은 자신의 엄살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깨닫고 통증으로 아들은 어머니를 기억해내고 있었다. 요즘은 유난히 미세먼지가 없고 하늘이 맑았다. 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이 다가온다. 작은 비에도 풀내음이 아들의 온몸을 파고 들어온다. 요양병원의 한계가 면회가 안 된다는 것에 있다.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다고 아들은 생각한다. 거기서는 그래도 2-3시간씩 면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날이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를 방증하는 것이리라. 아들은 한 주에 3-4번씩 다니던 그 병원길이 그리워진다. 아들의 남매들의 문자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다. 엄마랑 통화한 사람. 엄마는 지금 기분이 어떤데? 엄마가 지금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엄마 밥은 잘 먹었고 소화는 잘 시키고 있지? 그런데 오늘 아들의 남동생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다들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다. 어머니에게 매주 1번씩 꽃을 보내자는 것이다. 아들의 어머니는 유난히 선인장, 화분, 꽃 등을 좋아하셨다. 아들의 남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이전, 확장, 재확장을 통해 사업을 벌려나갔다. 그때마다 개업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의미로 화분이나 꽃, 나무, 난 등을 보냈다. 아들의 어머니는 그 화분에 행복해했다. 이후 그것이 조금 낭비라고 느꼈던 아들의 남동생이 쌀로 받아서 그 쌀을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것으로 변화를 주기 전까지 모든 꽃 화분에 대한 어머니의 소유권은 강력했다. 아들의 아내가 가져갈 때에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아들의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는 남다른 마음 여린 소녀였다. 아들의 어머니가 사시는 제천에 잠시 내려와 있을 때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면 항상 화분에 물 주기, 화분을 햇빛 있는 곳으로 옮겨 놓기 등을 아들에게 주문하곤 하셨다. 그때 아들은 유난히 어머니의 집에 오면 몸이 늘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기도 했다. 엄마, 화분이 좋아, 내가 좋아. 흰소리 하네. 여기서 흰소리란 터무니없이 거들먹거리거나 허풍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닌데 난 검은 소리를 했는데. 하하. 하기 싫으면 놔둬. 내가 하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들은 늘어진 몸을 일으켜서 화분을 옮기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면 또 어머니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도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억지로 하는 폼이 시원찮은 모양이다. 꽃도 생물인데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좀 야무지게 못해? 화분도 얼굴이 있는데 얼굴을 볕 쪽으로 놔야지. 물은 적당히 줘야 하고 선인장은 물 주지 말고 꽃이 좀 숨쉬게 그 옆에 흐늘거리는 꽃잎은 따고, 응? 아 그럼 엄마가 했어야지. 아이고 그냥 둬라 이놈아. 아니야 내가 할게. 아들과 어머니는 화분으로 실랑이를 벌인다. 그러면 그때 여동생이 와 있으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 보다 못해 거들었고 아들의 아내가 거들기도 했다.
여동생이 오빠 보란 듯이 어머니 마음을 잘 알고 야무지게 해 놓으면 항상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살짝 긁어 놓는다. 봐, 네 동생 얼마나 야무지냐? 아, 네. 야, 너 야무져서 좋겠다. 오빠는 하기가 싫은 거고 하면 잘하면서. 아들의 여동생은 오빠를 위로인지 칭찬인지 모를 애매한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준다. 아들은 생각한다. 지금 어머니가 꽃을 받으셨겠지. 어떤 마음이실까? 너무 아프다 보니 꽃이 눈에 들어오긴 하실까? 삭막한 병실에 꽃화분 하나로 밝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 꽃이 아들의 남매들이 염원하는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꽃을 받았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아들은 어머니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여동생들은 다 통화했단다. 그리고는 오빠에게 팁을 준다. 엄마가 전화를 못 받는 것은 치료 중이거나 주무시거나 아주 많이 아프실 때야. 그렇다. 예전에는 늘 어머니가 많이 전화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셨다. 그래서 바쁜 업무 중일 때는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가 귀찮고 짜증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번 전화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왜 전화를 안 하냐? 애들은 잘 있냐? 김치나 깍두기, 파김치, 고추장 등 안 떨어졌냐? 내가 좋아하는 고추 튀긴 거 반찬 언제 와서 가라 하는 등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다.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역습을 하는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을 해야 겨우 한 통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떨어지는 꽃이 되어가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는 7년째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고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점점 더 여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들도 그들의 아픔과 절망에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애써 그들을 위한 마음을 두지만 세상은 그저 고요하기만 하다. 그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시간, 아들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 것을. 아들의 책상 위에 있던 붉은 꽃 화분은 언제 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무 11홍이라 했던가 그렇게 세상에서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갔다.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듯이 그의 어머니도 이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억의 무책임을, 그 무감각을 위하여 아들은 오늘도 어머니를, 아니 그 위대한 꽃을 기록한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53분. 흐리다가 비가 오고 그리고 지금은 맑았다. 네, 오늘 14번째, 첫 번째와 14번째를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펼칠 계획입니다만 책으로 내는 목적은 어머니 살아생전 그 흔적들을 그래도 좀 남겨놓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어머니의 몸이 야위어 가고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